고등학생 아들을 딱 좀 키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구식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 여기 화면에 나오는 뭐 이 정도의 말을 모르면 인싸라는 거 이게 들 수 없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이게 요새 신조어를 갖다가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말이 나오는 바람에 이걸 쫓아가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회사에 오면은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한 6, 7년 동안을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같이 했던 텀들입니다. 이렇게 기본에는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새로운 용어가 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나날들이 이제 계속이 됐었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같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어떤 테크놀로지 혁신의 가속화에 맞춰서 업계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 이제 좌측 상단에 보시는 부분은 뭐 익히 마크가 익숙하시죠.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과 아마존, 가파라고 이른바 불리고, 요새는 빅테크라는 표현으로 좀 더 많이 불리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은 웬만한 큰 빅 파이낸셜 컴퍼니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시장 자본을 가지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기존의 고객 규모를 가지고, 그리고 훨씬 더 앞선 기술로 어떤 특정 정보의 온라인 고객 정보 취득 비용을 갖다가 낮추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금융의 소비 패턴 이외에도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보다 다양한 고객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지금 금융기업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지금 좌측 하단에 보시는 사진은 IMF의 2019년 애니얼 미팅, 워싱턴에서 있었던 미팅의 키노트 직전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1990년도 말에 IMF가 맞고요. 이 IMF의 애니얼 미팅에서 좀 전에 이 상단에 있었던 어떤 빅테크 업체들의 금융시장 진입이 어떤 금융의 효율성과 금융의 포용력을 갖다가 훨씬 더 높일 것으로 이제 천명을 한 거죠. 어떤 정책적으로 이 빅테크 업체들의 금융기업으로서의 진입을 갖다가 좀 장려하는 그런 느낌을 갖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제 금융기업은 기술기업으로 이동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에 이 잘생기신 세 분의 사진은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로이드 블랙페인이라고 골드만삭스의 회장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는 금융기업이라기보다는 기술기업이고, 그리고 또 어떤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천명을 해서 유명해진 분이고, 가운데 있는 분은 아인즈그룹의 CEO이십니다. 랄프 해머스 씨고, 이분은 우리는 기술기업이기를 원한다. 근데 마침 은행업을 하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브래킹이라고 이제 뱅크 2.0 시리즈, 3.0, 4.0의 시리즈를 이제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죠. 이분의 말이 더 이상의 은행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갖다가 고용을 하지 말고 그걸 멈추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가, 그리고 행동심리학자, 그리고 경험 디자이너, 뭐 이런 분들을 갖다가 고용을 해야 된다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업이 기술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한 어떤 혁신의 몸부림을 갖다가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혁신에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막상 이게 성공률이 이제 높지가 않은 거예요. 올해 코니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의 서베이에 따르면 800여 개의 월드와이드하게 주요 기업들이 약 5조 달러를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규모인데요. 이 돈을 갖다가 최근 몇 년간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현격한 고객 경험의 변화를 느낀 기업은 20%가 안 되는 거죠. 이제 19% 정도만 그게 고객의 어떤 커다란 고객 경험을 갖다가 느꼈다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사실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시도를 갖다가 하게 된 거죠. 많은 비용을 갖다 날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그 혁신을 시도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극복 과제들이 도출이 되었고, 이 극복 과제들을 갖다가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을 하려고 실제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프라스트럭처 랩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 여러 가지 극복 과제 중에서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서 해결을 하면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 두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는 그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바이모달 IT라는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 대한 부분은 혁신 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이모달 IT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금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가진 자원은 한정이 있고 인적, 물리적 자원의 한정은 있는데 일을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트랜잭셔널 IT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레가시 혹은 과거에 기존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저희 델테크놀로지스에서는 이제 트랜잭셔널 IT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형화된 현재의 금융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하는 IT입니다. 품질 안정성, 최적화 위주의 어떤 계획을 한 계획 구동형 IT라고 볼 수 있고, 한 번 만들면 아주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분석, 설계, 도입, 운영 및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열심히 모든 고민을 갖다 다해서 만든 이 IT는 가급적인 그다음부터 이제 건들지 말아야 되고 변경을 최소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장애가 아예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 방지에 어떤 역점을 두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운동으로 친다면은 왼쪽에 나와 있는 어떤 마라토너 같은 어떤 비즈니스 영역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혁신적인 이미지에서 조금 뒤질지 모르겠으나 현재 혁신을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회사의 실질적인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앞날의 어떤 모네타이즈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셔널 IT 부분은 이쪽은 이제 속도가 생명인 부분이죠. 늦으면 끝입니다. 마라토너 같이 아주 긴 시간 동안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게임을 할 수가 없죠. 10몇 초 이내에 끝나버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속도가 생명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 영역이 마침 성공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 없는 영역이에요. 혁신이라는 영역이 어차피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정형화된 어떤 금융의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을 해야 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불확실성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불확실성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패에 대비해서 인프라스트럭처는 언제든지 만들고 수정하고 회수하고, 그리고 이 기간을 갖다 사이클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융합자원의 표준화 및 변경, 이관 용이성의 최대화를 갖다가 필요로 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장애 사전 방지에 역점을 두는 부분이 트랜잭셔널 IT였다면, 트랜스포메이셔널 IT는 어차피 불확실성의 그 실패를 갖다 염두에 두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실패한 후에 가용성 및 회복 탄력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성격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운영을 해야 되는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서는 아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영역에서 둘 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트랜잭셔널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에서는 어떤 정형화된 인프라스트럭처의 어떤 고정적이고 고착화된 이 인프라스트럭처의 SLA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즉 성능도 높여야 되고, 성능이라고 한다면 처리량과 응답 시간을 다 높여야 되고, 그리고 장애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 숙련도 기반의 인적 자원들이거든요. 즉 기존에 최대한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최적화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신 아주 매우 좋은 아주 많은 기술을 갖고 있는 숙련 자원들의 기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부하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52시간 근무의 권고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일을 하기가 이제 좀 버거워지는, 지정된 시간 내에 일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 IT의 운영비용, OPEX라고 불리는 운영비용의 절감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죠. 또 하나의 이제 트랜스포메이셔널 인프라스트럭처는 이쪽은 이쪽대로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을 갖다가 어떤 비즈니스의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원을 신속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존의 어떤 숙련된 인력들이 대부분 트랜잭셔널 영역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적인 영역에 대한 어떤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갖다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매출에 대한 확실성이 답보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기술 투자 비용, 즉 카펙스에 대한 확보를 위쪽에 경영진에다가 저스티파이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 데일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혁신을 해온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입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의 고객분들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셀프 펀디 방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트랜잭셔널 인프라스트럭처 영역의 그 각종 자원들을 최적화하고 통합하고 자동화해서 여기서 절감된 어떤 숙련된 인적 자원과 그리고 절감된 운영 비용을 신규 투자 영역으로 지금 전환을 해가지고 이 모든 부분을 갖다 해결하는 이런 방식을 갖다가 채택해서 성공적인 어떤 혁신을 갖다 이뤄나가는 전의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서 근무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데이터 센터의 이제 3대 자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컴퓨팅과 네트워크 그리고 스토리지 부분을 갖다 들 수 있죠. 컴퓨팅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세싱의 아주 큰 기하급수적인 어떤 발전과 그리고 가상화라는 부분에 의해서 어떤 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100대, 1000대에서 돌던 부분들이 뭐 몇 대 혹은 수십 대의 서버로 통합되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부분들도 그 밴드위스에 대한 부분이 25G, 40G, 100G 이런 부분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부분에서는 기존의 하드디스크와 스카시라는 걸로 대표됐던 이 시장에서 이제 플래시라고 하는 미디어가 나오고, 플래시와 디램 사이의 속도를 또 메꾸기 위해서 SCM이라는 미디어가 나오고, 미디어가 이제 갈수록 고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스카시라고 불리는 프로토콜에서, 저속의 프로토콜에서 멀티큐를 지원하는 NVMe 프로토콜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이제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지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의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발생된 절감 부분의 자원을 이용을 해서 혁신 부분에 지원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부분은 혁신 문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좌측 상단에 보시는 부분은 이제 3개사의 이제 어떤 이제 휴대 위성 전화, 그리고 이제 PDA라고 불렸었던 팜OS, 그리고 윈도우 CE를 기반으로 했던 이제 PDA,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아마 이 그림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이제 아주 요새 파릇파릇한 시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경제 이전에는 이러한 제품들이 있었죠. 이 제품들은 보통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고객의 필요를 듣고 그것을 잘 분석해서 어떤 요건이면은 이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겠다고 분석을 해가지고 해당 제품이 출시가 되는 이런 형태의 프로덕트 출시 사이클이 유지가 됐었죠. 이거 아직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근데 일부는 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가장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M사의 9500이라는 전화기인데, 이제 서베이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인공위성 전화기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혹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도 통화가 되는 그런 전화기를 만들면 당신은 사시겠느냐 해가지고 아주 절대적인 지지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당연히 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전화기인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막상 사막 한가운데와 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 전화를 할 일은 별로 없었던 거죠. 이 전화기가 또 높은 데서는 잘 터지고 밑에 도심지 들어와서는 잘 안 터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필요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좀 실패를 했었던 이런 사례로 인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와 있는 팜OS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아주 소규모 이제 미니 컴퓨터죠. 이런 부분을 손바닥에 들고 다니는 요새의 스마트폰 같은 이런 제품들과 그리고 윈도우즈 CE를 기반으로 하는 PDA 제품들이 나왔었는데,
시장에 이제 얼리 어댑터들한테는 많이 쓰여졌었고요. 근데 아주 일반적으로 대중화되지는 못했었죠. 이런 제품을 또 하나 이제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제 애플이 나옵니다. 나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좀 반발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제 스티브 잡스께서 이제부터는 이 기술이 제품의 어머니다. 더 이상은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가 아니고 기술이 제품의 어머니고 혁신 제품은 필요가 아니고 혁신된 기술에 의해서 탄생한다. 많은 사람들은 일반 대중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기 전에는 그들이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른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을 혁신을 해갔습니다. 아마 이게 스티브 잡스에 대한 책이라든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기존 직원들과의 기존 절차라든가 어떤 시장의 제품 출시 메커니즘에 익숙한 분들과 이제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이 충돌을 갖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설득을 하다가 안 되면은 어떤 경영진들은 약간의 좀 과하고 충격적인 요법들을 갖다가 좀 쓰게 되죠. 지금 화면 왼쪽에 보시는 부분은 이제 2002년에 그 아마존 수장인 그 제프 베조스가 직원들한테 보낸 메일입니다. Have a nice day로 끝나는 아주 유명한 메일이죠. 모든 서비스 모든 팀들은 데이터와 그들의 기능을 갖다가 서비스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서비스 인터페이스로만 통신을 해라. 다른 어떤 방법의 그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걸 어기게 되면은 파이어다. 해고하겠다는 거죠. 근데 한 조직의 최고 수장이 이 정도까지 메일을 갖다 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이 정도까지 어떤 혁신에 대한 그 저항이 문화적 낯설음이 이렇게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갖다 주지 않으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1993년도에 애니콜이라고 하는 삼성의 모르시는 분도 있겠군요. 그 애니콜이라고 하는 제품의 어떤 품질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 갖다가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제 애니콜 갖다가 전부 다 쌓아놓고 화형식을 한 케이스예요. 어떻게 해도 품질이 개선이 안 되니까. 이 매니지먼트에서는 이런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혹은 기존의 문화에 대한 혹은 기존의 어떤 정책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새로운 문화와 흐름에 적응하기 쉽지 않은 건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196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좀 문제가 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변화 관리의 어떤 선두주자였던 그 당시에 이제 조셉 주란이라는 박사가 쓴 책에 보면은 그 룰스 오브 더 로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충돌 방지에 대한 법칙인데 이 문화가 변하게 되면 그에 따른 그 자연스러운 어떤 저항이 발생을 하는 거는 이거 자연스러운 거고 이 부분을 갖다가 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10가지의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썼는데 10가지 다 쓰지는 않았고요.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한 3가지 정도를 골라봤습니다. 상위 3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참여하게 시켜라. 참여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절대 놀래키지 말아라. 어느 날 갑자기 혁신을 해야 된다고 깜짝 쇼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저항을 하게 된다. 그래서 놀래키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다 주어야 된다. 이 3가지만 거쳐도 굉장히 많은 어떤 문화적 저항 없이 혁신을 갖다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참여해주고 참여를 하고 익숙해지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 동안 다수의 시도를 하면 과정에서 이분들이 혁신 문화의 어떤 저변 확대를 가지고 조직의 목표를 이해하게 되고 혁신 문화가 장착되고 혁신 역량이 내재화되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금융기관에 특히 이제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 부분은 금융기관들이 이제 앞서 나가시는 몇몇 금융기관들이 지금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어느 정도는 시범 사업 단계를 갖다 이제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과 같이 어떤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갖다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을 갖다 등록을 하고, 이 사용자들이 인프라를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을 하고 싶으면 사용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심사를 하고, 이 심사가 끝나게 되면 승인을 하게 됩니다. 승인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 인프라를 갖다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이 보시게 되면은 익숙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이제 기존의 트랜잭셔널 IT라고 했던 영역에서 발생했었던 그 정책과 절차를 그대로 사실 따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가상화라든가 그리고 컨테이너라든가 쿠버네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지만, 사실 그것을 갖다 움직이는 절차라든가 정책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금융기관에는 나름대로 그동안에 ITSN에서 정했던 그리고 검증된 그런 절차와 거버넌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절차와 표준화된 솔루션, 그리고 표준화된 보안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에 맞춰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구축이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검증이 안 된 부분을 갖다 프로덕션에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만의 접근, 그리고 그 접근하는 데에 대한 절차의 난이도, 높은 난이도, 그리고 기존의 정책을 갖다 따라야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혁신의 제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몇몇 은행과 그리고 저희 델테크놀로지스의 고객분들, 해외의 고객분들이 오른쪽과 같은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술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내부에 현업과 개발, DBA 혹은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의 모든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혁신 희망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포털을 만듭니다. 여기서는 사용 신청과 그리고 승인 단계 없이 바로 셀프 서비스에 의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혁신을 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즉 그거에 관련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샌드박스 형태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충분한 혁신 테스트를 하고 필요함을 폐기하고 다시 새로운 형태로 또 시도해보고, 애자일한 문화에서 필요한 여러분의 다수의 실패를 갖다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기술을 갖다가 축적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트랜잭셔널 IT 거버넌스에 따르지 않아도 되게끔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혁신에 대한 어떤 모델을 마음껏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주 큰 효과를, 혁신 문화의 저변 확대에 아주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델에도 IT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제 좀 훨씬 더 클 거예요. 저희 델도 기존에 아주 빅자바, 그리고 빅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빅 서버와 빅 스토리지로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이 IT를 갖다 근간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비용 혁신을 갖다 위해서 굉장히 지난 한 10년 동안 어떤 여정을 갖다가 겪어왔고요. 이 과정에서 델도 느낀 거예요. 이 부분 혁신을 위해서는 프론트엔드 단의 고객 경험을 가지는 그쪽 영역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장 밑단에 피플과 프로세스, 문화, 즉 이제 혁신에 대한 문화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오히려 혁신을 위해서는 그 혁신을 떠받드는 이 기반 인프라의 고도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갖다 겪으면서 고객분들한테 혁신을 위해서는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요새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련된 오퍼링을 현재 고객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델테크놀로지스의 갬보돈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 센터 현대화라는 말로 한국식으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절차와 사람, 프로세스, 그리고 이 프로모션에 해당되는 가격 체계가 어떤 통합된 패키지 같은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갬보돈 프로그램을 갖다가 담당 세일즈분이 통해서 요청을 하시게 되면 어떤 준비된 방법론을 갖고 전체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의 중요한 부분을 어세스먼트를 한 다음에 이것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가장 최적화된 인프라스트럭처를 추천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은 이노베이션 컬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같이 그 이노베이션 그 컬처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규정에서 자유로운 혁신 문화를 즐기는 모든 이노베이터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기술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놀이터를 갖다가 만드시는 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이러실 수 있습니다. 저희 델에서는, 델 테크놀로지스에서는 이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그리고 이 놀이터를 어떻게 운영 관리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 놀이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즐기면 좋은지, 어디 가면은 뭐가 재밌게 놀거리가 있는지, 그리고 다 함께 놀면은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놀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서비스 부분이 현재 고객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고민 중이신 고객분들께서는 저희에게 연락드리시면 그 혁신에 대한 여정에 저희가 아마 작지 않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